저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목요일 밤 9시 아무도 안 볼 것이라 생각하고 아파트 화단에 단 3초 만에 음식물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우편함 제 인생을 바꿔놓을 충격적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과태료 부과 고지서. 그 안에 적힌 금액은 30만 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지서에는 정확한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4일 밤 9시 7분.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 CCTV 영상 캡처본이 첨부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단속 카메라의 눈이 적외선 야간 모드로 작동하며 저를 24시간 내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끔찍한 진실. 30만 원으로 끝나는 단순 벌금이 아니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형사처벌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쓰레기 하나 때문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는지 지금부터 그 30만 원짜리 값비싼 교훈을 숨김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2024년 3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죠.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죠. 무와 호박을 썰었어요. 남은 채소 껍질이 나왔어요. 양파 껍질, 마늘 껍질, 그리고 무 자투리들이었죠.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꽉 찼어요. 수거일은 내일이었죠. 하지만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집 안에 두기 싫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죠. 지금 바로 버리자고요. 밤 9시쯤이었어요. 아파트 화단 옆으로 갔죠. 어두운 구석이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CCTV도 안 보였어요. 음식물 봉투를 화단에 던졌어요. 재빨리 던졌죠. 그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찜찜했어요. 하지만 한 번뿐이라고 생각했죠. 다들 한 번쯤은 하잖아요. 아니었어요. 아주 큰 착각이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누군가 보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다 찍고 있었죠. 제가 던진 그 음식물 봉투를요. 2주 후 우편함을 열었어요. 하얀 봉투가 있었죠. 구청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뜯어봤어요. 과태료 부과 고지서였죠. 쓰레기 투기 위반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벌금 30만 원. 믿을 수 없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하나예요. 고지서를 다시 봤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죠. 3월 14일 밤 9시 7분이었어요. 장소도 나와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101동 화단이었죠. CCTV 영상 캡처본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봤어요. 제 모습이 선명했죠. 음식물 봉투 던지는 장면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혼날 게 뻔했어요. 고지서를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30만 원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30만 원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게 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쓰레기 투기 벌금이라고 쳤어요. 놀라운 정보들이 나왔어요.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세상이 이렇게 바뀐 줄 몰랐어요. 쓰레기 투기 처벌은 종류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중간 정도였죠.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나마 적게 나온 거였어요. 첫 적발이라 30만 원이었죠. 재발하면 50만 원으로 오르더라고요. 문제는 다른 쓰레기들이에요. 일반 쓰레기 무단 투기는 어떨까요? 벌금이 50만 원까지 나온대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쓰레기 버린 사람 있었죠. 작년 가을 일이에요. 그 사람은 50만 원을 냈어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붙었던 공지죠. 그때 봤어야 했는데요.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더 큰 문제가 있더라고요. 폐가 전 제품이나 가구를 길에 버리면요. 벌금이 100만 원을 넘는데요. 심한 경우 200만 원까지요. 냉장고 하나 잘못 버렸다가요. 한 달 생활비가 날아가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반복하면 형사처벌까지 간대요.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얼마나 위험한지요. 이게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요. 카페에서 검색을 계속했어요. 커피가 식어가는 줄도 몰랐죠. 화면만 들여다봤어요. 폐기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단 투기 금지요.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있었어요. 1년 이하 징역이요.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거였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음식물 쓰레기 하나가요. 이렇게 큰 문제였어요. 옆 테이블 사람이 쳐다봤어요. 제 얼굴이 굳어 있었나 봐요. 애써 웃어 보이고 고개를 숙였죠.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실제 사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댓글들을 읽었어요. 누군가는 음식물 쓰레기로 50만 원이요. 누군가는 재활용 쓰레기로 40만 원이요. 누군가는 재발해서 벌금 2배였죠. 모두 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한 주부들이요. 무심코 버렸다가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3번 적발되면 형사고발 간대요. 실제로 벌금 200만 원 나왔대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이제 한 번이요. 앞으로 2번만 더 걸리면요. 아니에요. 다시는 안 버리면 되는 거죠.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습관이라는 게 쉽게 안 고쳐지잖아요. 30년 넘게 해온 행동을요.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조심해야 하는 거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해요. 음식물은 꼭 수거일에 버려야 하고요. 냄새, 나도 참아야 하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물었죠. 어디 갔다 왔냐고요. 그냥 산책했다고 했어요. 고지서는 여전히 서랍 속이요. 아직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몰랐어요. 정확히는 무시했죠. 설마 저를 찍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어요. 밤 9시였으니까요. 밤 9시에 누가 보겠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24시간 돌아가요.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죠. 잠들지도 않아요.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쓰레기, 투기, 단속용 CCTV요. 우리 아파트만 해도 7대가 넘어요. 정문에 하나요. 후문에 하나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3개요. 주차장 입구에도 하나요. 놀이터 옆에도 하나요. 화단 근처에도 하나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를 가도 카메라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찍히는 거예요. 화질이 생각보다 선명해요. 얼굴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옷 색깔도 보여요. 심지어 야간에도 선명해요. 저그에선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어둠 속에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카메라 설치 이유를 물었죠. 관리소장이 설명해 줬어요. 환경부 지침이래요. 일정 세대 이상 아파트는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대요. 2020년부터 강화됐대요. 코로나 이후 쓰레기 투기가 늘어서요. 단속을 강화한 거래요. 어느 구청 공무원이 말했대요. 인터넷 기사에서 봤어요. 하루 평균 40건을 적발한대요. 대부분 저녁 시간대래요. 저녁 7시에서 10시 사이요. 식사 후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요. 새벽 시간대도 많대요. 새벽 5시 이후요. 출근 전에 버리는 사람들이래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어두우면 안 보일 거라고요. 빨리 버리면 못 잡을 거라고요. 그런데 카메라는 야간 모드가 있어요. 움직임 감지 기능도 있대요. 뭔가 움직이면 자동으로 줌인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AI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대요. 쓰레기 버리는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한대요.
구청 직원이 일일이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추려내는 거죠. 의심, 영상만 사람이 확인하는 거예요. 효율적이에요. 빠르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주민 신고도 증거가 돼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면 끝이에요. 구청 앱이 있더라고요. 불법 쓰레기 투기 신고요.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요.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거예요.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나와요. 건당 최대 5만 원이요. 신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파트 주민 중에도 있어요. 열심히 신고하는 사람이요. 단톡방에서 자랑하더라고요. 이번 달에 신고 4건 했대요. 포상금 15만 원 받았대요. 다들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식은땀이 났어요. 혹시 저도 신고당한 건 아닐까요? CCTV만이 아니라요. 이웃이 찍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녁에 산책 나온 사람이요.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수도 있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어디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려. 누군가는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든요, 사람이든요, 스마트폰이든요, 모두가 감시자예요. 모두가 증인인 거죠.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살아요.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친구는 경기도에 살죠. 고양시 일산에 살아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등산을 같이 가는 거죠. 어느 날 친구에게 말했어요. 나 벌금 나왔다고요. 음식물 쓰레기 버렸다가요. 친구가 놀랐어요. 얼마나 나왔냐고 물었죠. 30만 원이라고 했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나도 걸렸었다고요. 작년에 한 번요. 얼마 나왔냐고 물었어요. 20만 원이라고 했죠. 같은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그런데 벌금이 달랐어요. 저는 30만 원이요. 친구는 20만 원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래요. 같은 행위도 벌금이 다른 거예요. 서울시와 경기도가 달라요. 심지어 서울 내에서도 마다 다르죠. 서울 강남구는 엄격해요. 음식물 쓰레기 50만 원까지 부과해요. 재발 시 80만 원으로 오르는 거죠. 서울 강서구는 30만 원이에요. 재발에도 50만 원 선이죠.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경기도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고양시는 20만 원부터 시작해요. 수원시는 30만 원이죠. 부천시는 더 세요. 첫 적발부터 40만 원이에요. 재발하면 70만 원이죠. 경기도 어떤 지역은 관대해요. 첫 적발은 경고로 끝나요. 벌금을 안 내는 거죠.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경고 이후 2번째부터는 벌금이에요. 그것도 2배로 오르는 거죠. 조례는 언제든 바뀌어요. 작년엔 괜찮았던 게 올해는 아니에요. 벌금이 2배로 오른 지역도 있죠. 성남시가 그랬어요. 2023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20만 원이었어요. 2024년부터 40만 원으로 올랐죠. 주민들이 반발했대요. 하지만 시의회에서 통과됐죠. 환경 개선이 명분이었어요. 제가 사는 곳의 기준을 알아야 해요. 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죠. 환경 조례 항목을 찾아야 해요. 저는 확인해 봤어요. 강서구청 홈페이지요. 환경 관리 조례요. 음식물 쓰레기 30만 원이요. 일반 쓰레기 50만 원이요. 폐가전 100만 원이에요. 재발 시 2배요. 3회 이상 적발 시 형사 고발이요.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확인하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저처럼요. 친구처럼요. 이사 간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해요. 이전 지역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 갔는데요. 벌금이 더 셀 수도 있어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왔는데요. 더 관대할 수도 있죠. 지역마다 달라요. 시기마다 다른 거예요. 항상 확인해야 해요. 무지는 용서가 안 돼요. 몰랐다고 해도 벌금은 나오는 거죠. 법은 냉정해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아는 게 힘인 거예요. 저는 한 번만 적발됐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2번, 3번 적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일이 벌어져요. 행정처분이 형사처벌로 바뀌는 거죠. 벌금이 아니라 형사고발이에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에요. 법 제8조 투기 금지 조항이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징역형까지 가능한 거죠. 실제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있대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인터넷 기사로 봤어요. 2023년 서울 송파구 사건이요. 한 여성이 4년간 쓰레기를 버렸어요. 매번 저녁 시간대요. 아파트 화단 놀이터 주차장이었죠. 처음엔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그 다음은 일반 쓰레기요. 나중엔 재활용까지 아무데나 버렸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구청에서 경고장을 보냈죠. 하지만 무시했어요. 계속 버렸어요. 이웃들이 민원을 넣었죠. 악취가 심하다고요. 총 15번 적발됐어요. 벌금, 고지서가 계속 왔죠. 하나도 안 냈어요. 구청에서 형사 고발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죠. 집으로 출석 요구서가 왔어요. 재판까지 갔어요. 법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죠. 납부 기한 3개월이었어요. 안 내면 노역장에 가요. 하루 10만 원씩 환산해서요. 15일 노역인 거죠. 전과가 남아요. 벌금형도 전과예요. 범죄 경력이 생기는 거죠. 취업할 때 문제가 돼요. 경력 조회에 다 나와요. 나이 들어 재취업 준비하는데요. 금융권은 아예 불가능해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요. 신용 관련 업종 전부요. 공공기관도 어려워요.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청렴도 평가에 걸려요. 해외여행도 제한될 수 있어요. 일부 국가는 범죄 경력 조회해요. 미국 비자 신청할 때요. 이게 쓰레기 하나 때문이에요. 믿기 어렵지만 현실이죠. 반복하면 끝이 심각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전과 기록은 평생 가요. 말소도 쉽지 않은 거죠. 벌금형은 5년 지나야 말소 신청 가능해요. 그것도 재범이 없어야 하죠. 5년 동안 깨끗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떨었어요. 저도 한 번 걸렸으니까요. 2번만 더 걸리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해요. 습관을 바꿔야 해요. 30년 된 습관이라도요. 바꿔야만 하는 거예요. 형사처벌까지 가면요. 인생이 꼬여요.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는 거죠.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가 범죄자라니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벌금 고지서를 받고 생각했어요. 이해 신청을 해볼까요?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과태료 이해 신청 방법이요. 절차가 나와 있더라고요. 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요. 관할 구청에 이해 신청서 제출이요. 사유를 적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유요. 바람에 날아간 거라고요. 제가 버린 게 아니라고요. 누가 제 이름으로 버렸다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 본 거라고요. 온갖 변명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이해 신청 인정률이 10%도 안 돼요. 구청 직원이 말해줬어요.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래요. CCTV에 다 찍혀 있죠. 날짜, 시간, 얼굴까지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 명백해요. 누가 봐도 확실한 거죠. 이해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타인이 제 이름을 도용했을 때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대요. 비슷한 사람이요. 고의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요. 증명하면 취소되는 거죠. 또는 CCTV 화질이 불분명할 때요. 얼굴이 안 나오고요. 특징도 안 보이면요.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요. 취소되기도 해요. 하지만 드문 거죠. 저는 신청해봤어요. 60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한번 해보자 싶었어요. 구청에 갔어요. 환경과 창구요. 직원에게 이해 신청서를 받았죠. 사유를 적었어요. 급하게 버린 거라고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라고요. 다음 수거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이해해달라고 적었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영상 확인하셨냐고요. 아니요, 라고 했죠. 직원이 컴퓨터를 켰어요. 영상을 보여줬죠. 저를 보라고요. 화면에 제가 나왔어요. 아주 선명하게요. 음식물 봉투를 들고요. 주위를 둘러보고요. 화단에 던지는 모습이요. 재빨리 돌아서는 모습까지요. 할 말이 없었어요. 급한 상황이라고 했지만요. 영상은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주위를 살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요. 계획적으로 버린 것처럼 보였죠. 직원이 말했어요. 그래도 신청하시겠냐고요. 권리인이 제출은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기각될 거라고요. 영상이 너무 명확하다고요.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신청서를 접었어요. 부끄러웠어요. 변명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게다가 알았어요. 이해 신청 기간 동안요. 납부 기한이 연장된대요. 하지만 연체료가 붙어요. 하루에 몇백 원씩요. 결국 더 내야 하는 거죠. 차라리 빨리 내는 게 나아요. 인정하고 납부하는 게요. 깔끔한 방법인 거예요. 억울해도 증거 앞에서는 무력해요. 다음부터 조심하는 수밖에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죠. 변명하지 말아야 해요. 핑계 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벌금을 낸 후 달라진 게 있어요. 아파트에서 이웃을 만나면 불편해요. 그들도 알고 있을까요? 관리사무소에 명단이 붙어요. 쓰레기, 투기 적발자 공개요. 매달 업데이트 되는 거죠. 이름과 동호수가 나와요. 위반 내용도 적혀 있죠. 벌금, 금액까지요. 3월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802호요. 음식물 쓰레기 투기요. 창피했어요. 엘리베이터 타러 가는 길에요. 게시판 앞을 지나야 하는 거죠. 고개를 돌렸어요. 못 본 척 했죠. 하지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웃들도 봤을 거예요. 누군지 다 알죠. 802호 사는 사람이요. 5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벌 안 받았어요. 회사에서도 포상만 받았죠.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대학생 딸이 물을 수도 있어요. 엄마, 왜 이름 나왔어요? 남편도 알게 됐어요. 감출 수가 없었죠. 관리비 고지서에 과태료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요? 30만 원이 왜 나왔냐고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렸다고요. CCTV에 찍혔다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요. 실망한 눈빛이었죠.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지만요. 이런 건 숨기고 싶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동네 마트에서도 불편했어요. 단골 마트가 있어요. 매일 장을 보는 곳이죠. 어느 날 계산대에서 들렸어요. 누군가 쓰레기 버렸대요. 우리 아파트 사람이래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닐 수도 있죠. 다른 사람 얘기일 수도요. 과민 반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는 거죠. 마음이 편치 않아요. 작은 행동이 평판을 깎아요.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나이 들수록 체면이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요. 존중받고 싶은 거죠. 동네에서 인사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저를 알아요. 친절하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이제는 쓰레기 버리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그 이미지를 지우기 어려워요. 한번 생긴 인상은 오래가는 거죠.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에요. 30만 원은 돈이죠. 내면 끝이에요. 하지만 신뢰는 다른 거예요. 존중받던 이미지도 함께 사라졌죠. 그게 더 아픈 거예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평판은 쉽게 회복 안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여전히 쓰레기 버리는 사람으로 볼까요? 그날 이후
저는 변했어요.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죠. 쉽지 않았지만 해야만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는 꼭 수거일에 버려요. 냄새, 나도 참는 거죠. 밀폐 용기에 꽁꽁 싸매요. 베이킹소다를 넣어요.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죠.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철저히 해요. 플라스틱, 비닐, 종이요. 하나하나 구분하는 거죠. 처음엔 정말 불편했어요. 이게 꼭 필요한가 싶었죠. 과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니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떳떳한 거죠. 딸이 보고 있어요. 대학생 딸이요. 엄마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죠. 엄마가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요. 아이도 따라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딸과 마트에 갔을 때요. 아이가 쓰레기를 버리려 했어요. 제가 막았죠. 쓰레기통까지 가자고 했어요. 함께 걸어갔죠.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조심해요?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설명해 줬어요. 엄마가 벌금 냈다고요. 쓰레기 잘못 버려서요. 거리가 더러워진다고요.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한다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요. 환경도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죠. 다음부터 조심하겠다고요.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제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요. 벌금이 오히려 교육이 됐구나요. 환경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세대가 더럽힌 세상을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하는 거죠. 미세먼지도 심하고요. 바다에 쓰레기도 많고요. 지구가 아픈 거예요. 작은 실천이라도 해야 해요. 음식물 쓰레기 하나라도요. 제대로 버려야 하는 거죠. 벌금은 교훈이었어요. 30만 원으로 배운 값비싼 수업이요. 돈보다 귀한 걸 배운 거예요. 이제는 절대 안 버려요. 아무리 급해도요. 수거일을 지키는 거죠. 거리가 깨끗해 보여요. 제가 바뀌니 세상도 다르게 보이죠. 전에는 못 봤던 게 보이는 거예요. 길에 버려진 쓰레기들이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이제는 눈에 밟혀요. 가끔 주워서 버려요. 제가 버린 건 아니지만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요.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것도 아니죠. 수거일만 지키면 돼요. 분리수거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했으니까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도요. 습관을 바꿨으니까요. 당신도 가능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함께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